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아마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저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저는요, 99학번이에요.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, 제가, 저는요, 토목환경공학과 99학번이에요.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, 자기는 99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거 내가 까딱해서 혹시나 일찍 결혼했으면 까딱했으면 내가 아빠가 됐거나 생각을 했거든요. 혹시나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버님 연세가 저랑 비슷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섬찟 드는데요.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라면 그래도 아버지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. 그냥 동네 형이, 교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. 본인이 큰 형이라면서요. 형님이라면서요. 그럼 저는 그냥 작은 형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작은 형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릴게요. 네. 그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. 그거 있잖아요. 그야말로 라떼는 말이야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99학번이고 제가 어렸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면 제 그때 여자친구가 한 학교를 다녔어요.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대학교 1학년 말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한테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제 다니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. 그냥 여자친구 학교 앞에 가서 여자친구 수업이 끝나면 바로 만나려고 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. 제 학교도 안 갔어요. 아침부터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맨날 만화방에서 놀고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서 계속 뒹굴뒹굴 놀고 그러다가 아니면 나가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여러분은 다 아시죠? 이제 고1 때로 고인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그 게임을 혼자서 게임방에서 막 하면서 그때 막 나온 게임이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게임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놀고 정말 소위 말하는 페인처럼 살았어요. 근데 그렇게 여자친구랑 만나고 놀았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여자친구가 편입한 그 동네에 가서 또 죽돌이를 했어요. 학교는 가지 않았어요. 사람들이 물어봤어요. 넌 도대체 학교를 언제 가니? 저는 생각했어요. 아, 학교가 뭐지? 먹는 건가? 뭐 이런 식으로 학교라는 것을 대학교를 가본 일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말이죠.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. 와, 야, 그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지. 근데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?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릴게요.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막 놀고 이러고도 뭐 나름 취직을 하고 이랬던 얘기는 여러분에게 박탈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박탈감을 주고 싶거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. 절대로 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살려는 인생에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게 뭐냐면 이 한 문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. 아는 분들 있겠죠.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. 근데 이게 어느덧 200년이 다 된 글이에요. 그러니까 괴테가 그 파우스트를 쓰고 쭉 이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나이가 이제 1832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. 그러면 거의 2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쓴 글이 지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. 제가 방금 그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쿵 내려앉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?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내려앉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그걸 공감했다라면 심지어 200년 전에 꼰대 아저씨가 한 얘기를 저도 공감했고 여러분도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제가 아까 제 연애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요? 저는 그 시절에 있었던 경험들 중에 무엇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저처럼 연애에 빠져서 학교도 안 다니고 하면 폭망한다. 소위 말하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? 정말 저희 시절에는 취직하기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? 아닙니다. 절대로 아니에요.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. 저는 적어도 그 시절에 온 열정을 다해서 제가 대하는 상대가 있었어요. 그 무언가의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제 모든 열정을 쏟았다는 거죠. 물론 그 끝이 사실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저는 그분이 제 첫사랑이었고 1999년 말에 만나서 2005년도에 헤어졌습니다. 그분이 저하고 헤어진 이유도 하나였어요. 넌 대체 왜 그렇게 페인처럼 살아? 사랑만 파먹고 살 거야?
이런 식이었어요. 자기만 바라보고 사니까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만나는 것만 하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한심해 벌써 떠났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 가지 전혀 후회하지 않은 게 있어요. 딱 한 가지 정말 이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. 그 6년, 7년의 시간 동안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대하고 사랑했어요. 이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지 않겠죠? 들으면 혼나겠죠? 하지만 그런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겁나는 건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저 삶에 짓눌릴까봐가 훨씬 더 두려워요. 저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고요. 그냥 제 나름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.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제 40 먹은 아저씨고요. 41살 된 아저씨고 애가 둘이나 있고요. 열심히 잘 살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열정을 죽이는 일이에요.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의 열정이 어딘가로 향해 있고 그게 저처럼 실패나 내지는 그 끝에서 정말 큰 시련을 당해서 힘들지언정 여러분들에겐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. 그게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,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다른 일들에 인해서 짓눌려지지 않게 하세요.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에 긍정적인 집착을 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뚜벅뚜벅 나아가세요. 그리고 그 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enjoy your process.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갔던 그 과정들에 느꼈던 감정과 설레임들을 고이 간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조건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그 인생을 사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렇게 살려내 주셨으면 해요.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요.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곳은 김혜원 교수님의 열정 캠프입니다.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건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. 그 끝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의 열정을 쏟아부는 삶을 사는 것. 그것이라고요.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 가실,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운까지도, 어쩌면 그 행운을 끌고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열정일 수 있겠죠. 그렇게 여러분들의 열정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바탕이 되기를 바랄게요. 제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다음에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랑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